그 정경심 교수의 32차 공판이 있었죠. 일단은요. 32차. 어제 그 뭐 상장 뭐 시연하고 막 그랬다거나 그랬었잖아요. 어제 재판에서 15일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의 반론이 없던 예정이 없던 바로 그런 재판이었고요. 이 반론은 29일 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을 했잖아. 상장은 뭐 30초 만에 이거 뭐 만들어낼 수 있고. 근데 그건 어제 그게 크게 보도되었던 건이고 이따가 다시 짚기로 하고요. 어제 검찰이 조민 씨의 7개 경력이 모두 거짓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뭐 체크카드를 어디서 썼고를 막 내면서 약간 여러 가지 증거라고 치고 내밀던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했던 것 중에 굉장히 이상한 논리적 모순이 발견되더라고.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허위 경력이 없었다면 정 교수 딸 조민 씨의 입시 서류 경력란조차 채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민 씨의 입시 서류에 허위 경력이 없었다면 경력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하지만 조국은 자녀 교육에 무관심하다고 되풀이한다. 피고인 정 교수도 자녀 교육에 별 관심이 없다고 무관심한 학부모라고 주장하며 입시비리 혐의 전반을 발뺌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봐봐요. 그 당시에 조국 장관네가 욕을 먹었던 게 이유가 뭐예요? 조국 장관도 이런 무슨 입시 등에 있어가지고 보통의 다른 부모들이랑 똑같이 막 스펙 쌓기를 했다 이런 걸로 지금 뭐 거기에 아빠 찬스가 있고 엄마 찬스가 있다고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그 당시에 정경심 교수는 조민 씨에 대해서 어떤 스펙도 쌓아준 적이 없는 거야. 얘들 말에 의하면. 그래놓고 나머지 스펙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7개 모두 경력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 한 거야? 정경심이나 조국은 어떤 노력도 안 한 거네. 어떤 노력도 안 하고 있다가 조민 씨를 진학을 시키기 위해서 모든 경력을 다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혐의를 두고 있으면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뭐 그런 주장인데 솔직한 말로 이 경력 채우는 게 저는 실제 입시에서 무슨 영향을 미쳤을까?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이 경력이 정말 빠져도 상관없는 이런 게 하찮은 경력들을 위조를 해서까지 채워 넣어서 가야 됐나? 조민 씨 같은 경우에 정말 이렇게 훌륭한 재원이잖아요. 누가 봐도 과학고등학교 나왔고 훌륭한 영어 실력 가지고 있고 명문사립대학교 나왔고 그래서 의전원 시험 같은 경우 특히나 미트라고 불리는 그 의학 적성 시험 그게 거의 성적의 모든 입학의 절대적 역할을 좌우하거든요. 이걸 성적 받아서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경력 증명을 뭘 채워 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범죄 행위를 하면서까지 채워 넣었다고 주장하는 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작 이런 것보다는 이것저것 다 경력이 될 만한 건 혹시나 도움이 될까 봐 다 집어넣긴 했을 것 같은데 어차피 29일 날 정경심 교수 측이 이제 검찰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뭔가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검찰이 사실상 조민 씨에 관련된 7개의 경력이 모두 거짓이다. 이걸 빼고 나면 조민 씨 경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참 조국 장관 내는 딱 얘들의 논리에 의하면 그거잖아. 모든 자식의 스펙 쌓기는 아예 관심도 없었고 결정적으로 무언가 필요하게 되자 모든 경력을 조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검사님. 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체크카드 얘기를 하잖아요. 가서 저는 금요일 날에 신용카드를 쓴 적이 서울에서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요. 왜냐면 내가 지방 갖고 서울 왔잖아요. 여기서 밥 먹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지불해준단 말이야. 영주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금요일 날이 가장 돈을 안 쓰는 날이야. 서울에 쓰는 게 유일한 게 뭐냐면 지하철 패스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이제 카드 사용 내역을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예를 들면 토요일에 진행된 일기 수업 첫 강좌 날 조 씨 카드는 오전 10시 서울에서 결제된 내역이 확인됐다. 다음 날에는 부산에서 카드 내역이 확인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려면 강좌하고 있는 시간이야. 그 시간에
서울에서 썼어야 되는데 그렇죠. 시간 관계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를 갖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인터넷 결제하면 그렇게 나와요. 인터넷 결제하면 그 결제한 회사가 어디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수도 있어 그거. 그러네. 야, 훌륭한데 역시 변호사네. 근데 그 당시 2012년도에는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안 했고, 그리고 2012년도에는 시골에 가서요 막말로 카드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신뢰였어요. 지금이야 뭐 서울 사람이지만 시골 가서 있는 데 가서 카드 내민다? 욕 먹었어 그 당시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은 서울에서 썼다는 거고 네, 그쵸. 시간대가 그 강좌를 하고 있다는 시간대에 거기서 서울에서 썼다면 영주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 증거 안 된다고 지금 정변 이야기해 준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인터넷 그 스마트폰으로 만약에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이라기보다는 아마 컴퓨터에 가까울 수 있는데 그걸 만약에 써서 뭔가를 샀다고 하면 그거는 확실한 증거가 안 되는데 이런 증거 몇 개를 가져와 가지고 조민 씨는 스펙 쌓기를 위해 사실 아무것도 안 했고 막상 진학을 하려고 7개의 경력을 다 조작했다는 논리잖아요. 이 세상에 이런 학생이 어디 있고 이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 언제는 조국 장관 내가 스펙 쌓기 하느라고 무슨 뭐 아빠 찬스를 썼네 엄마 찬스를 썼네 난리를 치더니 지금 재판장에 가서는 조민 씨나 조국 장관 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한 게 돼버리잖아 지금. 어차피 29일 날 그 변호인들의 반박이 나오겠지만 이 논리 자체가 무리가 있잖아 지금 누가 봐도.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재판을 한 경험을 살려서 이게 거의 마지막일 거예요. 지금 검찰이 주장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자리일 것 같은데 이 거의 마지막 자리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안 나왔던 거 증거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막바지로 가니까 검찰이 진짜 최후의 발악하고 있는 아무거나 거예요. 그냥 일단은 자기들 입장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되니까 아무거나 그냥 막 갖다 막 던지고 던지는데, 보는 거죠. 다음 주가 볼만하겠네요. 다음 그리고 주가 진짜 재밌어요. 뭐 어제 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검찰이 프린터기를 직접 가져와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썼다는 프린터기 같은 거 똑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30초면 뭐 조작이 가능하다, 위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완전히 그 뭐랄까 검찰의 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조민 씨 동생이 받았다고 하는 남동생이 받았다고 하는 상장에 그 총장의 직인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려서 조작을 해가지고 갖다 붙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처음에는 아래 한글이었는데 나중에 워드라고 주장을 바꿨었고 그러니까 워드로도 그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실제로 모든 걸 다 세팅해 와. 다 세팅해 놓고 그 총장 직인 그쪽 파일만 갖다 붙이면 30초가 아니라 5초도 안 걸리죠. 그래 놓고 나중에 여기다가 프린터까지 해서 상장을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또 똑같이 했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다 달랐고 심지어는 그걸 시연하는데 컴퓨터가 2대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검찰 입장에서 만약에 이 주장을 밀어내려면요 검찰에서 입장에서 주장해야 되는 거는 정경심 교수님이 컴맹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사실은. 컴맹이라서 위조를 못했다니까 컴맹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검찰은 컴맹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우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로 했다겠다 워드로 바꿨다 PDF로 바꿨다는 게 정경심 교수님이 컴맹이라는 사실을 바꿀 만한 반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왜 이게 컴맹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다퉈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컴맹이, 이거 위조할, 나도 할 수 있네. 이런 컴맹 아니에요. 컴맹은 머릿속에 내가 컴퓨터 위조한다는 사고 자체가 없어요, 그냥. 컴맹은 사람을 부르죠. 그렇지. 네. 사람을 부르지. 이거는, 나는 30초만 할 수 있겠다 하고 하면 그건 컴맹이 아니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30초면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정말로 검찰 주장대로 손이 엄청 빨라가지고 이걸 30초 안에 따다다닥 해가지고 냈다 하더라도 정경심 교수님의 컴맹이라는 사실이 깨지지 않으면 이건 안 깨져요. 근데 컴맹이라는 사실을 반증이 없으니까 지금 이상한 걸 갖고 오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반박을 못한 거예요. 대언론용이죠. 이 증거, 이 시연은. 제가 봤을 때는 재판장도 똑같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저걸 하고 있어?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시연한 사람이 연습을 무지 많이 해왔던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렇게 뭘 만들 건 간에 그리고 그 외국에서 오는 핫한 사람들의 마이크로소프트 오디의 형식은요 진짜 메모장 수준이에요.
이미지를 넣고 하는 게 없어요. 외국 서식은 없고 저도 포토샵 같은 거 26년을 했지만 이거 하려면은요 최소한 1시간 이상 걸려요. 글자 맞추고 뒤에 있는 뭐 있잖아요 이물질 같은 거 다 제거해야 되고 스킨하고 나오는 것들 그 정교하게 다시 한번 입혀야 돼요. 그런 작업이고 이걸 워드로 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미리 다른 걸 준비해온 것을 덧붙이게 한 거죠. 30초 안에.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표창장이 똑같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직인이 원래 직사각형이어야 되는데 직사각형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위조를 하다가 그 원래 그 복사본 그러니까 원본을 복사했던 본 그걸 보고 이제 직인이 이렇게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으로 늘어났다. 이것이 조작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이 그래서 그걸 똑같이 시연했어. 근데 거기 검찰이 시연한 거에는 직사각형이 아니고 정사각형이었던 거야. 그런데 언론은 어떻게 썼습니까? 마치 검찰 입장에서 주장하기를 이 정도 만드는 건 30점 가능해라고 쇼를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지들이 주장했으니까 컴퓨터 포렌식을 해봤더니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상장을 조작했다라고 자기들이 기소를 하고 재판 내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대로 하지도 않아. 아니 생각해 한번 해봐봐. 이게 이 새끼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은 말하자면 워드 프로그램에서 이미지 파일 중에 표창장 직인만을 잘라가지고 갖다 붙이는 건 우리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알고 보면 막 늘리고 붙이고 해가지고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뭐 이미지 파일을 가져와가지고 이거 하고 나중에 그 음박이라든지 뭐 이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건 고도의 조작이 가능. 전문가도 하기 힘든 것들을 지금 얘네들은 조잡하기 그지없는 거를 이게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다. 이건 시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는 그게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정밀한 조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궁지에 몰리니까 언론을 향해서 우리 30초면 이거 위조가 가능해 라고 보여주는 이상한 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30초라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30초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데 30초면 할 수 있다. 마치 누구나 매우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대언론용인 거죠. 그리고 푸나님 말씀 중에 지적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거 언론이 어떻게 썼냐고 했는데 진짜 언론이 썼을까요? 아, 언론이 받았었겠죠. 받았을 받았을 수준도 아니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이렇게 주지 않았을까? 네, 검찰이 어제 했던 막 발언들을 보면 되게 언론이 쓰기 좋은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허위 경력 관련해서도 부모 찬스와 지인 찬스로 나뉩니다 하면서 부모 찬스는 이거 지인 찬스는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위조 서류 위조했다고 추정되는 2013년 6월 16일을 위조데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그래서 재판장이 위조데이라고 하지 말고 위조한 날이라고 하라. 부모 찬스는 이거 지인 찬스는 박덕응인가요? 박덕흠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헤드라인만 읽는 분 있죠. 우리 진 씨. 진 씨가 대깨문들은 이거 어떻게 쉴드 칠지 궁금하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지랄들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내용을 모르니까. 저는 그분께서 김봉현 오늘 서신을 어떻게 쉴드를 치실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실무가겠죠. 바쁘다고. 당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설사 1000건 중에 한 건 정도 뭔가 잘못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게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을 사건이었습니까? 결국에는 검찰 기득권과 국민의 짐 같은 기득권들이 사실 개혁 세력을 치기 위한 용도로 지금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조국 장관 사건, 윤미향 의원 사건, 추미애 장관 사건, 최근에 김봉현 관련해서 강기정 의원 등 사건. 그중에 하나라도 그게 아닌 게 뭐가 있어? 지금 이거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어디둥절할 거예요. 지난 50년, 60년 동안 이거 안 먹혔던 적이 없거든. 정말 죄 없는 사람, 죄 있는 사람 만들고 말 그대로 공소권 없음 만들려는 자기네들의 모든 시도가 이런 식으로 무력화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시도하는 족족 지금 망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어디둥절할 거야. 이게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한 번은 우연, 두 번은 필연, 세 번은 패턴이야. 이제 안 먹히는 거야 사람들한테. 너네들이 무슨 짓을 하가? 그거 명심해라.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어제 재판 관련해 가지고 조민 씨 기록 모든 게 다 위조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디테일로 믿게끔 하기 위해서 체크카드 기록을 한두 개를 가져왔지만 그것도 허점이 너무 많았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국 장관 내 가족에 대한 기소가 정당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몰리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딱 그 기사를 보자마자 논리적으로 이게 되게 모순이 크구나. 당시 조민 씨 관련해서 스펙 쌓기 하느라고 어마어마하게 했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이거 어제 검찰의 주장은 그거 아닙니까? 조국 장관 내는 조민 씨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지막에 필요하니까 모든 걸 조작했다 이런 논리잖아요. 논리적으로 좀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 더 웃겼던 주장이 하나 있는데 검찰들이 얘기했던 게 그 7가지 허위 스펙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주민등록번호라고 합니다. 스펙에 주민등록번호가 계속 다 똑같이 다 들어갔다 7개. 그거는 엄마 아빠랑 딸밖에 모르는 건데 어떻게 그게 다 들어갈 수 있냐. 네. 이게 허위 경력 문서의 시그니처다. 네. 주민등록번호 우리 중국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그 너무 웃기지도 않잖아요. 훌륭한데? 뭐라고? 인권 동아리는 스펙을 위해 만든 것일 뿐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대한민국에 있는 고등학교 동아리 하면 뒤져봐라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다. 그래, 아유, 씨. 자, 어쨌든 29일 날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의 반박이 기대돼요, 사실은. 그러면 그때서야, 새날이 논평을 잘했구나. 그런 소리 들으실 거야, 아마 여러분. 자, 이야기는 반대쪽에까지 끝까지 듣고 평가해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실망하실까봐. 마음속으로 솔직히 그 기사나 보도를 보면서 정경심 교수가 뭘 진짜로 조작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 솔직하게 1번 쳐주시면은 제가 용서해드리겠습니다.